네, 안녕하세요. 이번 3강에서는 그래프를 활용한 데이터 탐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2강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2강에서는 통계량을 통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었다면 3강부터는 그래프를 통한 데이터 탐색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형태 구분에 따라서 또는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적 자료 분석에는 평균, 분산 등을 활용한 통계량으로 탐색하는 방법과 그래프를 이용해 탐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강에서는 EDA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그래프를 이용한 탐색적 자료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100단어의 말보다 하나의 그림이 더 큰 효과를 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처럼 이러한 시각화를 통해서 추세를 파악하거나 다른 각과에 좀 동떨어져 있는 이상치가 있는지 파악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처럼 두 변수 간의 관계성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사이트를 파악하는 시간이 단축돼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시각화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분석을 하고자 하는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수의 어떤 타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변수의 개수가 하나일 때를 일별량 또는 단별량이라고 하고요. 두 개일 때를 이별량, 세 개 이상일 때를 다별량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크게 문자형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리는가 아니면 숫자형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리는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개수나 타입에 따라서 사용하는 통계 방법이나 그래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데이터가 문자형이면서 변수가 하나일 때 표현 가능한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파이 차트나 막대 그래프입니다. 각 범주에 대한 빈도 또는 비율을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먼저 파이 차트는 각 범주가 전체 중에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등을 파악하는 데 좋습니다. 여기서는 전운량이 0과 10 그리고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값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 차트는 범주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범주의 수가 3개부터 5개 정도일 때 쓰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한 막대 그림은 범주 간의 비교를 하여 차이를 확인하는 데 좋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넣진 않았지만 이 외에도 파레토 차트와 같은 문자형 변수를 표현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숫자형 데이터의 경우 시각화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박스 플랫, 상자 그림이라고 합니다. 값을 크기순으로 정렬한 이후에 25%에 해당하는 값 Q1이라고 하고요. 50%에 해당하는 값 Q2 또는 중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75%에 해당하는 값 Q3라고 하는데 이러한 개념이 사분위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과 최소값, 최대값 등을 그래프로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으며 1/4분위수를 박스의 아랫부분, 2/4분위수를 박스 안의 라인, 그리고 3/4분위수를 박스의 윗부분으로 표현하며 3/4분위에서 1/4분위수의 값을 뺀 IQR의 값으로 박스의 크기로 표현합니다. 그 뜻은 25%부터 75%의 값인 가운데 50% 값이 어느 정도 범위에 펼쳐져 있는가를 표현해 줍니다. 1/4분위수와 3/4분위수에서 상자 길이의 1.5배를 넘어가는 값이 있다면 그 값을 이상치로 판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그래프 중 하나입니다. 숫자형의 값을 범위로 나누어서 빈도를 확인한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풍속값이 0부터 0.5 구간에는 몇 건, 0.5에서 1 구간에는 몇 건 등을 표현할 수 있고 아래서는 히스트라는 함수로 구현 가능합니다. 실제 빈도에 대한 곡선 추정치를 라인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적합시켜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상 데이터의 경우에는 날짜에 따른 값의 변화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알고자 할 때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합니다. 함수로는 plot.ts인데 ts가 타임 시리즈의 약자입니다. 변수의 개수가 2개일 때를 이별량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바이너리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이별량 데이터에 대해서 표현하는 가장 많은 흔한 방법이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 산점도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스캐터라는 말 자체가 흩뿌리다 라는 말인데요. 각 2개의 변수를 X축과 Y축에 놓고 해당 포인트를 흩뿌리는 모양으로 통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추후에 배우겠지만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에는 인사이트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한 수치값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수치로 나타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산점도의 값을 수치로 나타내려는 시도로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점도를 각 숫자형 변수별 조합으로 페어와이즈하게 표현한 것을 산점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는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아래를 동일한 정보를 담지 말고 다른 정보를 담아서 보여주자라는 시도로서 페어스 패널 등과 같은 여러 함수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csv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names 함수를 이용해서 변수명을 변경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고요. 먼저
일별량 그래프를 먼저 보면은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클라우드라는 값이 어떤 범주에 몇 건 정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량은 사실 목축으로 관측되며 낮에는 매시 관측되지만 밤에는 3시간 간격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므로 관측값이 없는 시간대가 존재해서 결측값의 비율이 높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0은 391건, 1은 130건 등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파이 차트를 그릴 건데요. 함수는 파이라는 함수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실제 빈도수를 인풋 변수로 넣어주고요. 각 빈도에 대한 레이블을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메인이라는 어떤 아규먼트를 통해서 실제 그래프의 전체적인 어떤 제목, 타이틀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플랫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색깔도 정해주기 위해서 컬러라는 인자를 넣어 주었습니다. 상자 도표를 그리기 위해서는 박스플랫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인풋은 숫자형 변수가 들어갑니다. 풍속의 중앙값, 1/4분위수, 3/4분위수 등 한 번에 여러 가지 통계량 값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히스트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고 덴시티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밀도 추정값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에 따른 값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시계열, 타임 시리즈의 약자인 TS를 써서 플랫.ts를 이용한 시계열 그래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별량 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산점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점도는 두 개의 숫자형 변수에 대해 값을 흩뿌리듯이 표현한 건데요. 플랫 안에 두 개의 변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메인은 타이틀에 대한 것을 지정해주고 컬러는 색깔에 대한 것을 지정해줍니다. 또한 PCH라는 값은 점의 모양을 컨트롤해 줄 수 있습니다. PCH는 20번이 속이 차 있는 점인데 깔끔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airs는 산점도 행렬을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숫자 형태만 뽑아내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작성을 했는데요. 콤마를 기준으로 왼쪽은 행이고 오른쪽은 열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행은 조건이 없으므로 모든 행을 가지고 올 거고 열은 숫자 형태인 temperature, rain, wind speed, humidity만 가지고 와서 산점도 행렬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산점도 행렬은 위아래가 X축, Y축만 바뀌었지 같은 정보이기 때문에 굳이 같은 정보를 위아래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으로 다음과 같은 pairs 패널의 함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산점도 행렬과 더불어서 상관관계 그리고 대각성분에는 히스토그램을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챕터에서는 데이터 탐색 중에서 시각화를 통해 특히 단별량과 이별량 데이터에 대한 탐색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개 이상의 변수를 활용한 다별량 데이터 탐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